직업 체험으로 제가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이 도대체 어떤 직업인지 체험할 만한 키트나 환경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할 수는 없어서 다른 대체할 만한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크림슨 그리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발음이 조금 생소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크림슨 그리팅은 하버드 대학교라는 곳에서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또 전문화되어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스쿨을 진학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교처럼 OT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크림슨 그리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크림슨 그리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1시간하고 2시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진학한 몇백 명의 학생들이 한 강당에 모여서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더 많은 나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이 확보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더 부가가치를 가진 상품을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그냥 만들기만 하면 발명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하지만 경영 경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기업을 설립하고 팀을 구성하고 이 기업을 운영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생소한 혹은 경험해보지 못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게 도출될 수 있는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크림슨 그리팅이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카드로 한 것도 있고 편지지로 한 것도 있고 또 샌드위치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다양한 주제들처럼 여러분들이 주제를 어떤 걸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기존에 있는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크림슨 그리팅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경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표현한 만큼 3가지 과정만은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사 설립이 있습니다. 동일한 자금을 모든 팀에게 똑같이 나눠주고요. 균등하게 배분된 자금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하시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대표는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디자이너는 누가 할 것인지, 기획자는 혹은 연구개발자는, 마케팅, 세일즈를 하시는 분은 누가 할 것인지 팀원들의 역할을 설정하시고 회사의 이름, 로고를 작성하셔서 회사를 설립하시면 됩니다. 가상으로 설립하시는 거기 때문에 회사 설립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을 작성하시고 가운데에 계시는 시장 역할을 하시는 분에게 제출하시고 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금을 배분받은 팀들과는 다르게 사회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뭐냐면 시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존재합니다. 이 시장이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실제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해당 제품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건들을 판매하시기도 합니다. 이 물건들의 가격은 정찰제로 매겨져 있는데 이 시장이 구매하는 여러분들이 제조한 제품들은 정찰제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라면 1,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100만 원에 구매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독특하고 창의적인 제품을 만드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원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제품이냐가 관건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계획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시장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셔야겠죠. 이러한 시장 조사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시장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는 게 사업 계획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단계가 있는데 이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자금을 써서 구입하신 재료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연구개발하는 과정을 본 단계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 이외에 다른 자원들은 추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반짝이 펜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방에 있는 반짝이 펜을 쓰시면 다른 팀들과 다르게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다 보니 불공평할 수 있어서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자나 개발자, 디자이너
그리고 마케팅 세일즈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획자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고 가장 중요하신 분은 바로 세일즈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왜 이 세일즈를 담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잘못된 제품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잘못된 제품을 잘 못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제품이든 잘 팔기만 하면 비즈니스 혹은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잘 파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세일즈 혹은 영맨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고요.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말을 잘해서 혹은 좋은 말만 해서 잘 파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을 시장에 팔러 가시는 세일즈 담당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회사 설립이 끝난 이후 팀이 가진 자금을 가지고 시장에 가셔서 원자재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원자재는 카드를 만들기로 하셨으면 카드를 만드는 종이나 가위와 같은 것들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샌드위치의 경우에는 샌드위치를 구성하는 재료인 빵이나 햄, 치즈 혹은 양배추와 같은 것들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것들을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칼, 도마, 좀 위생을 위해서 이제 비닐장갑 같은 것들은 준비를 해 두셔야겠죠. 이러한 준비를 하시는 분은 시장의 역할을 맡으신 사회자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른 참여하시는 팀들은 똑똑한 머리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 설립 이후에 배분받은 자금을 가지고 시장에 가셔서 어떠한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원자재를 구매할 것인지 먼저 팀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고요. 필요한 원자재들은 시장에도 한정 수량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빠르게 결정하고 빨리 구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입하신 원자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획하신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생산하시면 되는데요.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사업 기획 단계에서 예상하신 대로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자재 비용 대비 시장에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제품 개발을 하시는 게 맞겠죠. 제품을 만든 이후에도 시장에게 해당 제품을 들고 가셔서 우리 거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화려한 이벤트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 혹은 마케팅 전략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맥도날드가 커피 시장에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커피가 정말 맛있는 커피다, 혹은 우리의 커피가 다른 커피와 비교했을 때 더 잠을 잘 깨워준다 라는 어떤 커피의 강점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 제품이 맛있다, 빠빠빠라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인지시켜주기 위한 광고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밤에 어두운 길거리를 다닐 때 가장 환하게 비춰주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처럼 우리의 커피가 여러분들의 몸을, 정신을 밝혀주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커피를 따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가로등을 설치하기 시작했죠.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이벤트를 보고 맥도날드의 커피를 마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른 사례로 3M에서 방탄유리를 만든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3M은 포스트잇, 붙였다 뗐다 하는 접착식 노트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3M은 산업에서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방탄유리는 유독 튼튼하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한 가지 이벤트를 열었어요. 어떤 이벤트냐면 방탄유리와 방탄유리 사이에 한국 돈으로 대략 1억 원 정도를 넣어놓고 이 방탄유리를 도끼나 총으로 깨서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라, 우리는 굉장히 튼튼하다, 그래도 부술 수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시를 해놓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 일주일 동안 이 방탄유리를 깨고 돈을 가져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튼튼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튼튼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뉴스 매체까지 홍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광고와 마케팅 그리고 세일즈라는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단순한 제품일지라도 굉장히 특이한 제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더라도 아무런 전략 없이 시장에 들어간다면 단순한 제품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세일즈를 하시는 담당자분께서는 시장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부가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셔서 접근하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린 과정이 회사 설립부터 실제 마케팅, 세일즈, 시장 진입까지의 전반적인 과정들을 경영 경제 시뮬레이션이라는 크림슨 그리팅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을 경험해봤지 엑셀러레이터를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자면 엑셀러레이터는 실제 스타트업을 보육하는 그리고 지원하는 기업이다 보니 스타트업이 하는 것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영역에서 부족한 것인지 혹은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하시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만 엑셀러레이터로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경험하신 거는 간단하게 스타트업에 대한 구조 그리고 설립 과정 정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더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실습이 아니라 아마 학생분들이 실제 창업 동아리라는 활동 그리고 발명이라는 활동 등을 통해서 실무적인 경험들을 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최연소 대표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말부터 사업을 시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사업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건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전교에서 1, 2등 하는 분들도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보육 단계까지도 넘보고 계시는 분들인데 실제 유효한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노력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의 특성상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지식들을 쌓아 나가야 하고요. 이러한 노력들은 내가 어느 정도 쌓았으면 됐지, 이 정도 레벨이면 괜찮을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정보들을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 힘들어 하시거나 꾸준히 노력하면서 나 자신의 교양과 함께 능력 그리고 주변의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을 꿈꿔보시고 도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